우리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사회문화 세 번째 지문입니다. 124쪽이요. 수능 특강 124쪽에 있는 지문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124쪽의 첫 번째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금 했던 걸 선생님 교재를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풀 때 연필 막 풀었던 게 여기 지금 남아있어. 조금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선생님 항상 풀 때 이렇게 풀어. 선생님은 자, 우리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죠. 권한을 가지면 뭐가 있어? 책임이 있대. 자, 특히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관료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 이야기하는 걸 거야. 그죠?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여깁니다. 자,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선생님 관로했던 사람들.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책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뭐 어떻게 돼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권한을 가지는 관료가 져야 하는 자 책임이란 무엇일까? 자, 그러면 그 권한, 국가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제가 되는 거겠지. 그럼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2번 탈락. 자, 적극적 국가 자격인 행정 분야에서는 이제 행정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시청이나 뭐 주민센터나 가게 되면 만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포함입니다. 자, 그럼 행정 분야에서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성에 대해서 다룬답니다. 선생님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요런 거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얘가 중요한 말이라는 거야. 너희 잘 보란 뜻이야. 그럼 얘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놔야 돼. 책임성에 대해 다루는데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이란 책임성에 대해서 다룬다 하고 다시 또 이야기해 주잖아. 뭐래? 책임성이란 선생님 관로 해놨었는데 이 말이 나오면 얘는 너네 자 이 뜻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놔라 하는 뜻이라고. 그치? 정의를 내려주잖아. 뭐뭐란 뭐뭐이란 자 이런 거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관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기 권한과 권한이든 자유든 의무든 그걸 막 하는 뭐요? 선생님 여기 밑줄 쳤어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행위의 원인과 근거에 대한 물음에 뭐 하는 거? 답변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 결과에 대해 뭐 되는 거? 책임지는 거야. 월급이 깎이든 이거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월급이 깎이든 뭐 창피를 당하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책임성은 다시 이야기하죠. 아까 전에 여기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책임성은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도 체크해서 봐야 되겠지. 어떤 행위자가 그걸 한 사람이 주어진 권한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뭐 해야 돼?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된대. 책임성은 정당화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대.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그 사람들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뭐 선출이 되었든 혹은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 했든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때 책임성이 성립하려면 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요소가 있어요. 자, 뭐요? 책임을 지는 자 필요하고요. 책임을 묻는 자가 필요해요. 그럼 책임을 지는 자는 뭐예요? 어떤 그 행위를 한 사람이겠죠. 되겠죠? 행위를 뭐 한 거야? 한 사람이야.
자,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뭐를 가져?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정당한지를 뭐 해야 돼? 판단 내려. 자,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책임을 지는 자, 책임을 묻는 자, 정당한 의무를 가지는 건 얘들 1번, 책임을 묻는 자는 판단이야. 되니? 자, 책임을 묻는 자는 누구야? 우리 2번. 책임 묻는 자는 조직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조직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내부, 얘는 책임 묻는 자는 내, 외, 다 가능.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화면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죠.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책임성에 대한 뭐예요? 판단 기준이다. 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 자, 그럼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거 문제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이거 잘 봐야지. 심지어 딱 1번으로 나오더라. 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야. 책임성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야. 잠깐. 그럼 얘들아, 책임성이 뭐였어? 까먹으면 안 되지. 우리 읽으면서 뭐라 그랬는데? 책임성은 걔들이 행위를 한 사람이 의무가 있다고. 자기의 정당함을 밝힐 의무. 됐어? 자기 정당하다는 걸 밝혀야 돼. 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중요하겠죠?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정을 이야기한대. 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규정이 있대. 걔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이야. 자, 이게 책임성의 판단 기억에 대한 설명이야. 기억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 그럼 여기 기억이잖아. 기억이라는 말이죠.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회계 기준일 수도 있고 법적 절차일 수도 있대. 그거에 따라서 재무적 책임, 법적 책임 등 무엇을 부여받아?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는데. 다시. 자, 이게 기억이었지? 자, 기억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의 종류에 따라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는다. 이 말이야. 그냥 이거 뭐 자세한 거 다 빠지고, 요 뒤쪽 부분이 중요한 거. 자, 이때 뭐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떤 책임의 내용인지에 따라서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은 뭐라고? 견책일 수도 있고, 감복. 그냥 뭐, 견책이라고 하면 뭐 떨어지는 거. 직위가 좀 떨어지거나 뭐 A였는데 B로 A 마이너스로 뭐 강등된다거나 아니면 고과라는 건 얘들아 일한 성적표야. 그런 거를 뭐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감봉이라는 건 뭐죠? 월급 떨어뜨리는 거. 사실 얘들아 근데 읽는데 선생님 견책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막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너희 보지 않잖아. 그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 자 그래서 견책이나 감봉, 직위 해제 등과 같이 유형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그죠? 유형일 수도 있고 수치심, 명예훼손 같은 무형에 걸칠 수도 있다. 자, 그럼 책임은 유형, 무형 있어요. 책임은 밑줄 무형.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어? 선생님 별표 쳤던 요 기억. 얘는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너희한테 알려준 거니까. 그럼 기억에 대한 설명은 여기 밑에 선생님 기억 쓰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야. 됐어? 자, 그럼 3번 단락합니다. 3번 단락. 행정학에서는 책임성의 구성 요소 중에서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을 종합하여 책임성을 유형화한다. 이대로 유형화한다라는 건 종류를 구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종류가 판단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느냐 봅시다.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자, 우리 조금 전에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뭐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자, 위치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그럼 위치는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에 따라서는 통제 수준의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얘들아, 뭐뭐에 따라 이렇습니다. 뭐뭐에 따라 이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그거에 있는 하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시험에 내겠다는 얘기다. 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볼게요. 자, 색깔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자,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자, 뭐가 되느냐.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나뉘어진대. 종류. 자, 그러면 통제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는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고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생긴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럼 계층적 책임성은 1번 나오잖아. 그치? 이거에 따라서 조직 내의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야. 그 다음 계층적 책임성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 계층적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1번. 책임성에서는 관료는 상급자의 감독 지시, 조직 내 운영 규칙,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아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급자가 벌칙도 부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통제 수준이 높아. 자, 1번은 통제 수준이 높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기호화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문제 풀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법적 책임성은 자, 어땠냐면 법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위임하는 기관과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과 정책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런 관계에서 성립하고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어디에 있대? 조직 어디에 있대? 외부에 있대. 그럼 이거 2번의 특징이니까 2라고 체크했다. 자, 이때 기관과 관료들과의 관계에는 상호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상호 자율성 보장돼.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그러나가 뒤에 나오길래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다.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괄로 친 거고 그 뒤를 볼게. 그러나 이 둘은 여기서 말한 이 둘이 뭔데? 그 앞에 이야기한 기관과 관료들. 이들이 되는 거야. 이 둘. 얘들. 기관과 관료들. 됐죠? 자, 그러나 이 둘은 계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에 대한 높은 수준이야. 그럼 2번도 높았어. 그럼 여기다가 체크 높은 수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뭐는 높고 뭐에 따라서 낮고 이런 특성은 문제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표시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적 우리 3번이라고 했던 여기가 아니잖아. 전문가적 책임성은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권한을 사용할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복잡한 어떤 정책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한대. 계층적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1번과 마찬가지로 조직 어디요? 내요. 그럼 얘는 조직 내였고 얘도 조직 내에서 한대 전문가적. 자, 전문가 책임성 하에서는 관련 기술이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과업 추진하고 내재화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규범이 있대. 그래서 이때 내재화된 규범 때문에 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업무 경험하는 것들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요거에 따라서 너희가 알아서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낮은 수준이래.
됐어? 그럼 얘는 3번은 어떻대? 낮은 수준이야. 됐죠? 그 다음 여기는 3번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러면 4번 있나요? 뭐요? 정치적 책임성 나오겠어요. 그러면 정치적 책임성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4번이에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문제 볼 때 다시 체크할 때 좀 편해요. 4번 정치적 책임성은 관료들이 선출직 정치인, 고객 집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자, 요거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하고 있죠? 4번. 정치적 책임성은 자, 외부 이해관계자의 필요나 반응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얘들은 뭐?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중요하대. 외부 이해관계자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1, 2, 3, 4 이렇게 썼던 거에서 어떻게 4번에서는 아, 얘는 외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부 이해, 그러면 아니면 얘를 4를 이렇게 써두거나 선생님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평가를 중시합니다. 정치적 책임성 하에서는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뭐를 한대? 부패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대. 그러면 정치 이 이야기 나오면 얘는 부패와 관련될 수 있대. 자, 반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반면 나오면 그 뒤도 중요합니다. 자,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제재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얘는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얘는 높지가 않아. 그 말은 낮다는 얘기지. 그죠?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게 뭐였어요? 높은 수준 1번, 2번이었고 3번, 4번 낮았어요. 그죠? 4번은 외부에 있고 기준이 1번은 내부에 있고 2번도 내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은 내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던 거 거기다가 표시했었죠. 아이고. 죄송해요. 자, 여기요. 자, 그럼 4번 단락 볼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3번 단락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행정학에서 판단 기준, 우리 기억 판단 기준의 특성에 따라서 뭐 어떻게 유형화시켜 있는지 그 종류에 따라 종류를 이야기를 했어. 그쵸? 특징들 이야기했고요. 자, 그럼 4번 단락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우리 배웠죠. 상하명령. 그쵸? 관료제 하에서는 관료는 내부적으로는 상급자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내부, 외부 전부 다 통제받는다는 겁니다. 됐죠? 관료자에서 모든 지위기는 수직적 계층입니다. 자, 그럼 얘들의 특징, 관료자의 특징. 자, 그 다음 상급자는 명령하고요. 하급자는 복종해요. 상명하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관료는 법규나 규정에 의해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를 합니다. 관료제의 이러한 통제 및 책임 관계는 조직 내 모든 계층에서 다 발생하고 있어요. 상명하복, 상명하복,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이렇게 하는 거, 통제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따라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한 사람 또는 부서만이 궁극적인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만 가지고 있어요. 명령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단락 볼게요. 자, 5번 단락. 관료제는 관료의 책임성을 지금 관료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아하, 책임성 강조하는 특징, 행정 효율성 확보하는 거. 자, 그래서 가치를 오래도록 인정받았대. 그럼 이거 좋은 점이야. 이 가치였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어. 어떤 비판이 있냐면 관료제의 관료는 계층화된 체제 속에서 뭐 된대? 관료 그 인간이 부품화된다고 어떤 그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자, 그 다음에 관료가 하나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계급이 되면서 뭐
부장님, 차장님이 최고고 이사가 최고고 그 밑에 대리, 뭐 과장 대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그쵸? 이거는 뭐예요? 민주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가 그렇다 하면 어떤 위협이 되는 거죠. 군대 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료제, 자, 비판은 두 가지가 나왔어요. 부품화되네,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네. 자, 관료제의 관료들은 계층적 책임성,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거,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그다음 전문가, 정치적 책임성 전부 다 가지고 공공 목적, 민주주의 노력, 그냥 노력하면 돼. 이렇게 완료됐어. 그럼 우리 읽는 것으로는 이렇게 끝이 났어.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지문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 눈으로만 읽으면 실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좀 찾기 위해서 이런 표시들을 한다.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 만약에 얘가 간단하게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나는 문제를 풀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메모를 잠깐 뭐 그 옆에 메모를 잠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 메모는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막 선생님 메모를 많이 했지만 이 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지 요거.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요거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니까 요거랑 읽으면서 너네들이 어떤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읽으면서 이 부분은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고 진짜로 나오는지. 그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러면 약간 그 포인트를 좀 맞춰가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서 볼까? 근데 이제 신경을 써서 봤는데 진짜 나왔어 문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야? 정답률을 높여야지.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지? 이제 우리 고3쯤 되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감은 다들 있더라고, 그쵸?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막 100%다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했어요, 그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힘을 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선생 빨간색 한 거 있죠? 요거 정도는 반드시 표시도 되어 있든지,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써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올 거라 했는데, 딱 기억이 나왔죠. 1번에서 나왔잖아. 기억이 뭐였냐면, 요 부분이었어. 그쵸? 두 번째 문단. 그럼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빨리 기억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얘가 뭐였냐면, 책임성 판단 기준이었어요.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 그게 뭐냐면 하면서 바로 책임성 판단 기준이란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행위를 한 그 행위자의 그 행동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뭐라 그랬어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규정이라고 했어.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에는 비공식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아니지. 여기가 틀렸잖아. 공식적, 비공식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렸고, 자, 않는다가 틀렸고. 자, 그다음에 2번에서 기업을 통해서 관료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진다. 관료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기억을 통해서 정해지니 이거는 뭐냐면 네가 그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권한을 쓴 다음에 그거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네가 책임이 있었냐 했는 거잖아. 사실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는 1번은 다르게 나와서 2번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기억을 중심으로 행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이 규정됩니다. 자, 기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서 써놨어. 우리 그 밑줄 치고 막 메모할 때도 썼던 것 같아. 책임에 무엇이 부여된다? 내용이 부여됩니다. 라고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 나와 있었어. 그쵸?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뭐에 따라서? 기억에 따라. 그쵸? 자, 다시 그 기억이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밑에서 세 번째 줄, 2번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회계 기준인지 법적 절차인지 등에 따라 라고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의 내용이 부여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맞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럼 4번, 5번에서 우리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 4번에 기억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돼. 이 사람 누구인지 결정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냥 책임을 지는 자와 묻는 자가 어디에 필요하다. 책임성에는. 그거 있었고. 자, 그럼 5번째, 기억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의 설명 토대로 정했습니까? 아니요. 책임을 지는 자의 설명?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에서 딱 나왔네. 우리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빨간색으로 체크되면서 해야 되는 거 있다라고 했는데, 자, 높은 거에 해당하는 게 1번이랑 이 책 통제가 1번, 2번이 높은 거였고, 그 다음에 낮은 거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하고 봅시다. 자, 동그라미에서 1번. 1번이 뭐야? 높은 통제 수준이야. 자, 높은 통제 수준에 해당하는 건데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이 된대. 자율적인 게 얘들아, 자율적인 게 통제와 맞는 말이니?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아니고, 자, 그 다음 2번에서 두 번째 거 여기 높은 통제야. 높고 조직 외부에 있대. 이해관계자의 청택에 의한 부정부패? 부정부패 이야기 나오면 이거 정치적인 것과 관계되는 건데 얘는 외부에 있는 건 맞지만 낮은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이거 나오면 얘는 정치니까 얘는 높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관료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관료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나왔어. 얘들아, 그럼 기술과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겠다. 그러면 전문가는 뭐야? 낮은 거야. 맞아. 낮은 통제고 걔는 조직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내부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부에 있는 게 동일한 게 계층과 동일하게 내부에 있어서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얘는 내부이면서 낮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 되겠고. 자, 4번에서 어디가 틀렸어?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의 관계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어. 계약에 근거하고 있네? 이거 법적인. 그거 여기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여기니까 안 되겠죠. 얘는 왜냐면 낮은 것이 아니고 높아야 되니까. 자, 통제가 높아야 되고, 자, 5번에서 상급 관료가 하급 관료에게 통제하는 권한이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 라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 계층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나요? 특히 그 다음에 조직 외부에 있는, 그쵸? 통제하는 권한이 정해져 있는 건 조직 외부에 있어서 정해져 있나요? 정치적인 거? 그거는 4번이, 심지어 4번은 절대로 포함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3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고요. 계속 볼게요. 자, 3번. 3번 문제입니다. 3번에서 사실 되게 길어 보이는데 답은 우리가 읽어보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겁니다. 한 청년이 고장난 기계를 홀로 수리하던 중, 우리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기계가 그 우리 지하철 여기서 그 자동문 수리하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죠? 수리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청년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위탁한 외주 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관련 행정기관의 관료들을 줄 쳐볼게요. 거세게 비난, 그 다음에 정치인들과 국민들 관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체크될 수 있겠고요. 비난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람들이 뭐를 하지 않았어요? 권한은 있으면서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비난했던 거죠. 그다음 민관합동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료들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묻고 답하는 걸 했겠죠. 질문을 하고 답하고. 자, 그 결과. 그러면 우리 그 결과 바로 위에 있는 여기다 밑줄 쳐야 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책임을 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질문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묻는 자들입니다. 자, 묻는 자들이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그 아래 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그 결과 기계를 보수할 때 지켜야 하는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관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관료들은 뭐 하는 거죠? 관료들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죠? 지는 자들은 관료들입니다. 자신들의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면서도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적을까요? 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험 발생의 책임까지 외부 업체에 전가시켰습니다. 자기들의 권한 쓰고, 그죠? 외부 업체에 줄 수 있다는 권한을 썼어. 근데 그걸 안 했어. 그 결과 행정기관의 관료 중 일부는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얘는 유형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다음 다른 일부는 비난받았습니다. 비난 여론. 그럼 얘는 뭐예요? 무형의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압박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졌다는 거죠. 유형과 무형의 책임을 졌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얘들아 근데 이건 1, 2, 3, 4를 다 한번 읽어보면 맞는 말인데 그건 어디에 위에서 조건을 찾아봐 너희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맞는데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건에서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관료들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발휘하지 못했어. 여기까진 맞아. 부여된 뭐를 했어? 의무만 수행했습니까? 아니요. 권한만 했고요.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래서 비난받았다고 했잖아. 어디다가 우리 또 의무 X라고 썼었지? 의무를 이해하는 문제 없었는지 확인했더니 그 아랫부분에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 라는 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였어. 그쵸? 그래서 3번에는 5번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읽을 때 좀 많이 버벅댔죠? 조금 죄송해요. 자꾸 입술이 말라가지고 자꾸 그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자, 4번은 조금만 지우고 여기 칸이 조금 부족해서 4번 봅시다. 4번도 사실 길게 되어 있는데 천천히 따져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보자. 자, 4번. 자, 여기서 보기에 보면 이 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해봤더니 갑을병이라는 학자들 보기가 나옵니다. 자, 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조직 내의 질서가 명확하고 정연한 체계가 잡혀 있으면 질서가 정연하면 어떻대? 행정 처리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정확. 그래서 여기 밑줄 해야 되겠죠? 정확, 밑줄, 신속, 밑줄. 그 다음에 행정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행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뭐 할 수 있어? 방지할 수 있어. 얘는 정확하고 신속해서 얘는 관료제를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 그쵸? 수직적인 어떤 계층, 관료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자, 근데 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볼게. 관료제는 업무 처리에 과도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뭐가 있대? 문제가 있대. 아, 그러면 을은 지금 비판하고 문제를 이야기했네. 절차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절차 너무 많고요. 조직 문화가 경직됐어. 그래서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볼게. 병은 관료제에서 관료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합리적 평가자이자 기획자로서 전문성 가져야 한데, 아, 이 사람은 지금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관료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들은 다양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대? 사회적
약자 밑줄 해야겠죠. 여기에 부응해야 된대. 그래,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면서 뭐를 할 수 있대?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를 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틀렸냐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번 보세요. 병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말한 것은 이건 맞죠? 업무 수행 방식. 한 사람 한 사람 뭐 관심 가져야 되고 사회적 약자에게 부응해야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앞부분은 맞았어? 그런데 뒤에 볼게. 조직의 최상위자에게 집중된 권위를 조직 내의 모든 직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지금 이게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하겠다는 얘기니? 병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보자는 거?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조직 내의 이것도 틀렸고 사실 모든 사람이 배분하는 그것도 아니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다 주었을 때 업무 수행 능력이 올라가겠니? 그건 알 수 없지. 여기서 지금 업무 수행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4번에는 답이 몇 번? 5번 되는 거. 그쵸? 오늘 그래서 선생님 메모한 것도 보여주고 그 앞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어? 라는 것도 보여줬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선생님 하던 대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긴 할 건데 너희가 나의 방법을 선생님의 방법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몇 월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냐면 6월까지는 아 나는 이 방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는 이해가 쉽더라. 찾아야 돼. 알겠지? 연습만이 살 길이다.